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멤버님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인사이트 H의 사회를 맡은 MC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무려 몇 개월 전일까요, 여러분? 8개월 전이더라고요. 작년 8월에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지난 8개월 동안 H그룹은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룹 전체에 정말 큰 성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콩그레스에서 토니가 대한민국 넘버 4, 네, ABO 왕으로 또 수상을 하셨고, 또 12월에는 쉴라 제니스 제가 또 이제 유럽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때 또 PT 인정식을 베를린에서 쉴라가 또 받게 되면서 또 좋은 벨기에 여행까지 이어서 리더십 컨벤션도 다녀왔었고 또 정말 많은 신규분들이 영입이 되면서 영업 달력에선 사실 1월에서 2월, 3월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달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신규분들이 조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이죠. 곧 올 2달 후에 유럽 투어에 달성하신 총 8분의 또 리더들도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H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번 4월도 또 진심으로 기대가 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용기 내서 도전하는 달이 4월인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달인데요. 4월의 봄을 맞이해서 이번 인사이드 H는 뉴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갓 들어오신 1개월 차부터 또 5개월 차 안에 드는 신규 중에서도 진짜 신규분들만 모셨습니다. 정말 독일 PM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됐을 때 또 많은 분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영상이 될 거라고 믿으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총 4분의 패널들을 모셨어요. 뭐 사는 곳, 연령대,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신 분들인데 참 스토리가 영화 같은 각자 반짝반짝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분부터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모실 첫 번째 분은요. 여러분 혹시 그 잡지 중에 노블레스라는 잡지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대한민국 넘버원 럭셔리 매거진. 거기서 무려 마케팅 팀장님을 또 맡으셨었고, 또 그 이후에 PR 대행사의 이사로 굉장히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결혼 후에 미국 땅에서 이제 터를 잡으시고 전업주부와 엄마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시다가 또 우연히 운명적으로 만난 릴스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일생일대의 큰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나요? 이분의 이야기는 직접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서부 산호세에서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 에이미를 화면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에이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저는, 네. 우리 H 멤버님들한테 처음 이렇게 줌으로 인사하는 자리인데, 네, 제가 이렇게 또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인터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뵙고 싶었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50대 주부로 살고 있는 PM 입사, 아직은 인턴이죠. 정윤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미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분위기가 참 고급지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신데, 사실 에이미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톡방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 인문교육 때 쓰셨던 그 마이스토리가 정말 그 넷플릭스 시리즈 하나 보는 느낌처럼 정말 생생하고 또 그 글에 진정성이 묻어 있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경력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필력이 이제 너무 내공이 내공이 너무 좋은 분께서 이렇게 조인을 해주셨는데 아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그 스토리를 또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에이미 입술로 생생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이제 에이미가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떻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PM을 만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 마이 스토리 작성할 때 진짜 많이 고민하고 썼다가 지우고 그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3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감을 받을 줄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진정성이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소개했듯이 저는 매일 운동하고 또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관리도 엄청 열심히 잘하는 워킹 우먼이었어요.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명품 브랜드 행사를 참석해서 또 그들이 자주 하는 파티에도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 얻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한국에서 소개팅을 한 100번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짝을 못 찾고 그러다가 미국 여행 왔는데 저희 친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만나서 제 나이 38, 좀 늦은 나이죠. 결혼하고 미국에서 이제 정착한 지 지금 15년 됐어요. 다행히 이제 남편 혼자 벌어서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5년 동안은. 근데 이제 그동안 저는 머리도 쉬고 또 몸도 쉬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 멘탈이 또 약해지고 살도 되게 많이 쪘어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햇빛이 너무 따가운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얼굴에 지금처럼 잡티도 많이 생기고 많이 못생겨졌어요. 사실 더 예뻤어. 지금도 그리고 너무 이제 예쁘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점점 무능력해졌고 또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는 뭐 어떤 일도 잘 할 엄두도 못 내고 항상 남편 그늘 뒤에 숨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 있었죠. 게다가 지금은 또 제가 갱년기가 시작이 돼서 감정도 막 널뛰게 하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자꾸 서너 번 깨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디션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제 친구들은 아직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 딸이랑 이제 같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13살 된 제 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 친구, 저 이모보다 엄마가 훨씬 늙어 보여. 저 이모는 날씬하고 너무 멋져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제 딸 이름이 지우인데, 지우야, 너희 엄마 진짜 잘 나갔어. 너 낳고 키우느라고 그 엄마의 시간이 온통 너한테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런 거야. 너희 엄마가 얼마나 멋졌는데, 이렇게 대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저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누구의 엄마로 또 누구의 아내로만 살고 있는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깝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나이도 많죠. 이제서 또 50 넘은 나를 누가 써줄 거야. 그리고 또 아이 나이 되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뭐, 창업할 돈 있어? 너 모자라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안타깝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을 우울하게 이제 이 현실에 무기력하고 지내고 있을 때,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지금 현재 노블레스 이제 부사장으로 있는 저희 친한 언니가 저를 보더니 너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얼굴도 푸석거리고 또 에너지도 없어 보여. 그러면서 어떤 영양제를 하나 줘요. 근데 그때는 그 언니가
항상 좋은 것만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선물 받은 거 엄마 아빠를 많이 주는데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본 브랜드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건이가 어떻게 먹으라고 섭취를 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 일주일 먹고 몸 상태가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느낌 탓인지 좀 에너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또 먹여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분 탓인지 좀 덜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와 배변 활동이 되게 좋아졌어. 이렇게 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지? 그리고 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요. 이 주스가 무엇인지 대체.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지 어떤 모르는 남자분이 그분이 이제 톤이에요. 토니 계정에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의 내돈내산 주스 그 영상이 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먹는 주스잖아. 유명한 거였네, 이거.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거였네. 역시 그 언니는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니까. 근데 그러면서 더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더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토니 인스타를 쭉 훑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토니가 얼마 전 퇴사를 하고 부주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의 본인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드를 제가 잘 읽어보면서 아, 뭐지?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거를 무슨 비즈니스길래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 하는 걸까?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 보낼 때도 기대를 안 했어요. 한국에 있고 또 내가 보낸 메시지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안 와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왔어요. 메시지가 왔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주 굿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언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막 인생 상담을 막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몰입해서 들었는데, 이게 참, 이렇게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에이미가 이렇게 제품을 접하고, 이렇게 모든 과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이제 흘러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노블레스 그 잡지가 사실 저희가 이제 H그룹이 N사 전 제휴사 있을 때도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에디터가 직접 이렇게 가져가서 굳이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그런 걸로 좀 유명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정보를 준다. 막 저희끼리 이렇게 광고하지 네. 않아도 에디터들이 진짜 찐으로 좋은 것들, 그러니까 럭셔리는 그런 거니까 이제 막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거를 공유하는 매거진이니까 현직 부사장님이 또 추천을 해주셨다니까 또 저희 어깨에 힘이 실리는 그런 또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사실 그걸 알아보고 내 걸로 만들어내는 분들을 보면 에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늘 현재에 충실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뭔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걸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고 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먼저 먹어본 거 너무 그것도 신의 한 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흥미로운 스토리였던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 이제 현재 에이미는 말씀해주신 대로 캘리포니아에 계시나요? 샌프란시스코? 네. 네. 샌프란에서 40분 정도 더 가요. 떨어져 있는 서부에 계신데, 또 업라인 토니는 한국, 서울, 사당에 계십니다. 이게 네. 참 물리적인 거리가 저도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가깝긴 해요. 제 마음의 심리적 거리는 너무 가까운데 어쨌든 이제 사업을 문의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왜냐하면 미국 현지에도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그룹이 있고 PM 하는 그룹이 있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토니와 또 H그룹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보기로 결정하신 그런 결정적인 이유들이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 거리가 있어요. 있죠? 시간 차이도 있고.
그, 토니하고 저 처음 줌으로 만났을 때만 해도 그 시차가 있었어요. 한국 시간 새벽 5시에서 6시 에 저랑 만나야 됐었어요. 2월 중순에 아침 6시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토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어요. 태도까지. 그 후 몇 번 미팅을 했을 때도 새벽 5시였었거든요. 그런데도 완벽 세팅 그 자체였어요. 그 외적인 비즈니스 매너도 마찬가지고, 또, 또 정돈된 그 대화 스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그 진지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느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일상복으로 마주했었는데, 그게 되게 미안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처음에 토니가 H그룹이라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저는 PM만 알고 만났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H그룹이 뭔데 자꾸 H그룹 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좀 이해를 못했다가, 이제 슐라하고 오드리가 진행하는 세미나를 보고 제가,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 H그룹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젊은 그 여성들이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지? 이들은 누구지? 그리고 오드리는 거의 뭐 앵커 수준이에요. 설명을 하는데 보상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하고 일을 한다면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만든 팀이라면 이 사업 되겠다. 내가 잘만 따라하면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교육을 또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 팀을 만나기 진짜 잘했다. 내가 토니한테 연락하기를 너무 잘했다.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하는 남편이 있어요. 제 남편이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1년 전에 N사에 가입을 해서 꽤 많은 제품을 샀어요. 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그 기계를 쓰고 있기도 해요. 그 친구들 또 지인들 설득해서 가입시키고 또 물건 팔고 오, 에이미? 음소거가 됐어요, 잠깐. 네. 네. 역시 죄송해요.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의 안 좋은 이야기에 음소거 처리가 됐는데, 삐 처리가 네. 됐는데요. 네, 어디까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었어요? 친구들 막 설득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물건 팔 때는 연락 열심히 하다가 물건 다 파니까 연락 안 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다 그러니까 연락 두절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남편이 이제 극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물건 팔 때만 잘하고.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아본다고 할 때, 이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때 남편이, 약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교육했던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다 시스템화되는 사업이다. 잘 설명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잘 되면은 내가 당신 갖고 싶어 하는 포르쉐 내가 사줄게. 이제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왜냐면 남편도 이 주스를 마시고 뭔가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으니까 제품이 좀 좋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된다 해도 저는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 남편이 또 허락을 해줘서 하게 됐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이벤트 관련해서 급하게 질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시차가 있어서 토니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미국에 있는 엘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렌한테 제가 급하게 문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이런 미팅에 들어온 적도 없잖아요. 일면식도 없는데,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서 잘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는 다 같은 팀이라고, 한 팀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들려왔어요. 이게 본인 밑에 하나도 아닌데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H그룹 그 팀원이 함께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야 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엘렌에게 많이 비벼볼, 엘렌 잘 부탁드려요. 지금 미팅에 계시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갑자기 딸랑딸랑 모드가 농담이고요.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저는 언제 이렇게 또 더 감사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H그룹 멤버님들 한 분 한 분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맛집 가서 한 입 딱 먹었을 때, 여기 맛집이다. 여기 메뉴 다 시켜보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처럼 한 분 한 분 경험을 통해서 또 인식이 개선되고, 완전 반대, 극혐하시던 남편분이, 물론 에이미의 신뢰가 1번이었겠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풀려가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업은 참 이렇게 누가 어떻게 전달했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또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이걸 알아봐 주신 또 에이미의 감각이 또 훌륭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또 해볼 텐데, 뭐, 원래 이제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비쳤는데 갑자기 막 보상을 풀고 막 사업을 시키려고 하고 막 실전에 투입시키고 약간 이런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H그룹은 저희는 상식에 호소하는 팀이거든요. 상식 호소인들이에요. 그래서 입문교육도 필수로 하고 한 2주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점을 좀 느끼셨던 것 같은데, 에이미가 확신을 또 가지게 되셨던 그런 교육, 이 인문 교육을 H 밖에 있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이 인문 교육을 하시면서 이제 에이미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한데 좀 자세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눈도 사실은 노안이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컴퓨터도 손는지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배우면 열을 까먹는 나이라서, 이 본계적을 3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 약속이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부지런히 보고, 또 보고, 또 이해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요약해서 또 다시 정리해서 또 감정을 적용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바빴어요.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네트워크 사업하는데 내가 이거를 신규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막 들고 그들은 또 안 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좀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를 통한 신규 가입자에게 제가 이것을 다 복사해서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근심,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30대에서 40대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다. 예, 예, 그러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가장 연장자가 아닌가? 또 이 팀에서 또 나이 많다고 너무 지금 50대라고 또 누구 나오시는데 속출 어, 50대 분들이 댓글로 좀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또 나이 많다고 또 킥아웃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팀에 들어와서 제가 도움을 못 되고, H그룹에서 제가 또 도태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지나가면서, 이게 과정이 어느 거 하나를 뺄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완료될 때마다 빨간 줄이 쳐지면, 너무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적 매너부터 또 자기 개발해야 하면서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이런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처음에는 저는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그 마케팅 똑같은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마인드가 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 오너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고 또 3주 정도 그 적지 않은 그 시간이었잖아요. 그동안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졌고 또 이 팀 안에서 내가 이 룰과 시스템을 잘 복제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잘하다 보면 정말 남편에게 머지않아 멋진 차를 선물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감도 생겼어요. 아, 네. 아, 폴시 너무 잘 어울리시죠? 네, 뭐, BM도 좋지만, 한 2년 정도씩 갈아타시다가, 이제 딱 폴시로 바꾸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이또 서부의 해안도로 그냥 저는 그 LA 잠깐 들렸던 그 기억으로는 그냥 해안도로 PM카 달리면 진짜 멋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남편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모습도 좀 상상이 되는데, 그, 걱정을 많이 하셨다라는 아까 나눠주신 모든 부분들이 사실 되게 솔직한 답변이고, 저는 사실 20대, 저 이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경력 단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미리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참,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저평가된 그 사회적 역할이 엄마, 이 전업주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H 안에도 이제 워킹맘도 많으시고, 또 저도 일을 계속 하고 싶긴 하지만 이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각자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희는 기회를 드리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내 애가 또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이게 참 이 시대 흐름 자체가 에이미와 우리 댓글로 달아주신 루나와 엘린과 우리 멤버님들이 하시는 고민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이미의 도전, 우리 멤버님들의 도전이 지금은 되게 선구자로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메시지를 주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더 떨리는 그런 그리고 3040한테 없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막 저희가 걸어가는 거랑 그 다른 또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고 저희도 배우고 싶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컨텐츠 만드는 거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연애 편지를 쓰시던 그 시절, 그 로맨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훨씬 잘한다라고 제가 막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미의 생각, 또 에이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파트너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스트라다무스의 예언까지 한번 얹어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수록 이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에이미에게 성공 확률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에이미의 꿈, 에이미의 목표,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 앞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 비전 보드를 제 앞에 있는데 아직 그 비전 보드에 적었듯이 아프지 않게 또 건강하게 예쁘게 늙고 싶어요. 그리고 느리지만 또 정확하게 나만의 방식을 이제 고수하면서 중도에 절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갑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쁘게 늙어가는 사이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커네티컷에 와 있고, 또 이제 줄리아랑 신라 애기랑 또 엘렌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H그룹이라는 커뮤니티가 에이미와 함께 이제 그 여정을 지켜드린다는 말씀을 대표로 해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 영상이 유튜브에 전체 공개가 되는데, 막 조회수가 꽤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컨텐츠인데, 그래서,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에이미처럼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지금 전업주부로 살고 있으면서 난 뭔가 해보고 싶다. 뭐 부업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조금이라도 벌어서 내 용돈을 좀 쓰고 싶은데, 나 이 나이에 몸 쓰는 일은 못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 영어도 잘 못해. 또 사업할 자금도 없어. 나는 별 능력도 없어. 또 나는 컴퓨터, 뭐 핸드폰 조작도 잘 못해. 그리고 특히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난 아는 지인도 없고 친구도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요. 제가 그랬어요. 바로 이 생업이에요. H그룹 안에 속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다 도와주셔요. 남편 바라기, 아이들 바라기 하지 마시고, 나만의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50대 주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일단 궁금해 해보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문 두드리면 제가 열어드릴게요. 아, 파이팅. 문이 열리는 BGM을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에이미를 위해서 저희 마이크 켜고 한번 박수와 환호를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즉흥적으로 마이크 켜고 여러분 에이미를 환영해 주세요. 와,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멋지십니다. 와,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면 사실 막 앞에 막 관중들이 있고 막 눈을 마주치면서 이미 이런 에너지를 드렸을 텐데, 에이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에이미가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기록이 되었어요. 어떡해요? 이제 박제되셨어요. 그래서 어, 끝까지 코 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떨리셨을 텐데 차분히 잘 나눠주셔서 저희가 더 동기부여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미. 네, 너무 응원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에이미를 모셔봤는데요. 두 번째 분 지체하지 않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밈 아세요? 그럼 님들은 24살 때 뭐 하셨어요? 이 밈 아세요, 혹시?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 댄서들 나와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거기서 24살 리더인 리정이라는 분이 이제 다른 리더들, 30대 리더들한테 본인 24세 뭐 하셨어요? 막 제가 이런 이제 약간 도발하는 멘트였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모실 분이 24살 때, 20대 중반, 초중반 때 법인 사업체를 만들고 또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멤버님이십니다. 현재 나이는 20대 중에서 후반으로 접어들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가정을 꾸려서 도쿄 신혼 라이프와 한국살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계십니다. 이분 또한 에이미처럼 비네트워커 출신이고요. H그룹에 조인한 지는 이제 2개월 갓 접어든 신인이십니다. 너무 스마트하게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또 소화해 나가고 있는 슈퍼 루키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쿄 세댁 수민을 화면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민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수민 멤버님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쭉 살다가 결혼 후에 도쿄로 넘어가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랑 지인이었던 사이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살짝 하기도 했는데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업
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해 보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셨었는지 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식품 관련 사업이었고,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근데 지원금으로 식품 생산부터 패키징, 뭐 특허, 이런 마케팅, 요것들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냥 뭐 다 했다. 다 했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이제 수민의 스토리를 이제 차차 풀겠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전통적인 사업, 딱 그 사업 모델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솔직히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약간 공감할 순 없는 경험이지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해오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떤 한계에 좀 부딪히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법인을 세우려다 보면 그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 주소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대 비용? 이 부분은 제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충당은 가능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이걸 채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임대 외에도 제가 패키징 작업부터 마케팅 이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원금으로 되지만 앞으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빠듯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좀 나름의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맡기기보다는 후속 처리를 우리가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거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만 나중에 이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 통계가 있잖아요. 뭐 보통 자영업이나 뭐 영세 사업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금 사업으로 법인을 차리더라도 참 1년 버티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결국 자본이 부족해서 경영이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또 참 이게 그만두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 분야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민도 지금 폐업 절차를 밟아가고 계신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좀 생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생기셨고 또 이게 또 기회로 보였다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또 요거를 해야겠다라고 결정까지 하게 된 그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랑 이제 지인으로 한 4년 정도 알고 지냈었는데 고민만 한 1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민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정하게 된 그 사업 결정 계기를 좀 자세히 나눠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식품을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작업을 제가 했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니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거를 판매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부분도 마찬가지고 드릴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적어지니까, 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드리는 그런 영업 신고 필수 서류, 특히나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고, 그리고 또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를 인증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각종 인증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제가 그 공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특허를 또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이제 다시 처음 차분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에도 국문이 있고 영문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돈을 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2, 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특허청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재심사 요청을 해서 한 3, 4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건 지금 신청 비용이 네. 더 추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잘렸나요? 아니요. 하지만 잘 들렸어요. 네. 아,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비용이나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레버리지인 거죠. 이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초보 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들이 막 열려요. 근데 이게 이거 들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발품, 손품을 다 팔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H그룹에서 주기적으로 화요일, 목요일에 본계적 같은 강의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수요일이나 그다음에 월 1회 이 그룹 미팅을 통해서도 제가 인사이트도 얻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1년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제 사람을 먼저 보게 됐었던 이유가 제가 뉴욕에서 인턴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오너랑 직원이랑 되게 닮더라고요. 그들이 다 살아왔던 환경이나 이제 뭐 나이도 다 다른데 가치관이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되게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면은 회사를 내가 뭐 만들든 그 회사의 오너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지 괜찮은 직원들이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오드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 인친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분들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오드리와는 제가 주기적으로 그 만남을 가지면서 또 느꼈던 부분은 이분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이나 강점들을 되게 잘 이렇게 뽑아서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이제 기뻐해 주기도 하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이 있는 그룹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도 당연히 이분과 닮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아, 이렇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신뢰가 그냥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목이 타네요. 칭찬 알러지. 아, 농담이고요. 아,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떡소리 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멤버님들 얼굴을, 이제 수민의 인터뷰를 듣는 멤버님들 얼굴 보는데 입이 자꾸 와, 이렇게 벌리는, 아, 하는 입을 많이 봤는데, 아, 이게 참 어린 나이이지만 이제 사업적인 어떤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인 이 레버리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지 않으셨나요? 뭐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사업 운영, 물류, 배송, 인건비. 저희 사업에 인건비가 들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건비 이슈, 사람 이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매력을 더 잘 느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수민을 통해서 속사포로 쏟아지는 이 매력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사업 기회를 거의 저희가 공짜로 제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감사드려요. 다음 질문은 우리 수민이 이번 해에 몇 살이신 거죠, 수민이 정확하게? 28이요. 네, 28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래가 창창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20대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면서 또 결혼을 하고 타국에서 살고 있는 도쿄 세대로서 또 H그룹을 거의 4년 가까이 지켜봐온, 이렇게 온앤오프로 지켜봐 오셨고, 또 H 안에 들어온 지는 또 2개월 차가 되셨는데, 되게 다양한 그런 역할과 장소에서 저희를 바라보셨던 수민이거든요. 지금 수민이 2개월 차 안에 들어와서 보고 이해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치, 저희 되게 진지한 얘기 잘 나누는 사이라 이 사업의 가치, 수민이 느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은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 그 한마디로 그냥 파생되는 의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듣던 말이 창업 후 5년만 버티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 사장님들, 초보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향후 몇 년 앞으로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분야인 건데 저는 또 사업자의 영역으로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적인 타당성과 사업자의 영역이 또 합쳐지는 그런 약간 신박한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또 쉽게 사업을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 약간 큰 사업체를 꿈꿨던 사람이라면 해외에도 나의 어떤 사업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체가 딱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이제 꾸게 됐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의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겠지 온라인으로 하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 뭐 기혼이든 미혼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냥 내 역량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큰 가치를 많이 느꼈어요. 네. 네. 메모하셨죠, 다들? 네, 네, 필기하셨죠? 진짜로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어서 더 어제도 막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지만 진짜 이 사업의 가치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저는 뉴욕에 대한 어떤 심리적 거리가 정말 짧다라는 걸 이번에 14시간 반을 비행하는데 정말 짧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가서 만날 정말 나랑 비전이 같은, 솔직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깊이 얘기하면서 삶까지 나눌 수 있고 진취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진짜 성공한 인생 같거든요. 그게 배우자라면 참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에이미도 서부에 계시고 막 일본에도 있고 막 이런 게 진짜 내가 계속 확장되는 느낌이 정말 성취감 있거든요. 막 그런 부분을 수민이 2개월 차에 느끼셨다는 거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또 오늘 또 감사한 또 다시 감사함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인데도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귀를 막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업 얘기가 좀 진지하게 나온 김에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사업 보상이 좋고 비즈니스 구조가 독특하고 좋아도 결국은 사업은 아이템이 좋아야지 이게 확장이 되고 돈이 되고 결국 그걸로 목표를 이뤄가고 이제 선순환이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가족들 반응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민이 경험한 제품력, 가족들이 경험한 제품력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립성 저혈압이 조금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서 있다거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핑핑 도는 현상이 되게 심했었어요. 주기적으로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 PM 영양제 3종만 먹었는데도 지금 현재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핑 돌거나 뭘 잡아야 된다던가 이런 것도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3년 전쯤에 그 호르몬 수치 그 검사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때 여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았고 인슐린 수치도 낮았고 아무튼 이제 약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낭성 증후군 낌새도 있으니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만 듣고 이제 호르몬제를 많이 이게 섭취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한 번 호르몬 검사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 건강검진 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다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잘 그냥 관리를 하셔라 이런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꿈이 그 밭을 읽어서 그냥 텃밭을 만들어 갖고 이제 야채나 과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꿈꿔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운이 좋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텃밭을 하셨는데 이게 장갑을 끼고 장시간 동안 어떤 이제 그런 기술 없이 그냥 막 하시다가 이렇게 주부습진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 그게 한 2, 3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긁으셨거든요. 그 약도 바르고 그 항생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드셨는데도 낫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딱 한 달 차가 되셨는데 그 한 달 안에 이게 심해졌다가 지금은 거의 흉터 정도만 남는 정도? 그래서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 디드링크를 드시고 나서 그 피부 안에서 그 속광이 올라온다고 너무 거울 보시면서 이제 화장을 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런 후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막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 너무 좋다고. 이런, 그런 이상한 영양제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한테는 제가 이제 디드링크를 그냥 선물로 드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그랬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째인가? 일주일째 전화 오셔갖고 화장실을 너무 잘 간다고 너무 좋아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간 수치가 되게 안 좋으셨는데 지금 정상이 되셨대요. 아마 복용 중에 그 검사를 하셨는데 근데 수치가 되게 좋게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오토십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 디드링크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할머니의 최애 주스가 이제 액티바이즈인데 이제 액티바이즈가 영어다 보니까 잘 못 외우셔서 그냥 찌릿찌릿 주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릿찌릿 주스 이번 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래가지고 이번에 또 그 프로모션이 있어갖고 이제 말씀드려서 또 네,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랑 세통세통기 나눠서 드시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진짜 저는 여기서 지금 박수가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내가 카페를 해도 사실은 커피 못 먹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나는 이 음식 별로, 기호에 따라 이렇게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수미는 20대지, 어머님은 지금 중년이시지, 할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온 가족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피드백이 올 수 있다는 건, 여기서 돈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돈 냄새 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 진짜 정말 발이 달려서 일을 해주는 이제 주스. 또 이게 흡수율에 또 목숨을 건 독일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또 감사하게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가족 신뢰와 이런 쉐어링을 바탕으로 2개월 차임에도 좀 탄탄하고, 포인트도 탄탄하고, 과정도 탄탄하게 확장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수민의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 이뤄가고 싶으신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그 제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딱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였어요. 근데 그 자유 안에 그 공간, 시간적 자유, 그리고 이제 재정적 자유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돈을 제가 원하는 만큼 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저를 이제 묶어둔다는, 그러니까 뭐 공간적인 부분,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묶어둔다던가 이런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재택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장소 불문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해외 여행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예요. 단기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 네. 음, 남편분은요, 수민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 비가 수민과 함께하는 삶인데 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진즉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으신 그분의 비도해부의 비를 이루신 멋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막 이렇게 사업하면서 여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이미 그렇게 과정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이제 확장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목표였습니다. 너무 아쉽죠. 이게 정말 한 분마다 이 30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분들 중에 수민처럼 20대 때 이걸 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26, 만 나이로 5대 이걸 만났더라고요. 네트워크 사업을. 신라도 그렇고 제니스도 그렇고 20대 때 만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20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다면 타인의 시선을 먼저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들이 선택을 하게끔 허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궁금하다면 스스로가 검토를 하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거를 얻어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액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하게 궁금하다면 알아보는 것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또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재밌는 또 컨텐츠여서 이렇게 수민을 통한 이 사업에 대한 비전 또 매력을 느껴봤는데 참 네트워크의 미래가 또 기대가 된다. 또 H그룹의 3세대, 4세대가 또 어떻게 확장이 될까가 기대되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는 인터뷰였거든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민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댓글이 지금 굉장히 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쉽네요. 그 댓글을 공유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세 번째 패널분을 모셔볼 차례인데요. 이분은 H그룹에 조인한 지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드시는 뉴비들의 선배님격 되시는 네, 분이신데요. 근데 거의 한 1년 정도 함께 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적응을 잘 해주시고 또 기존 멤버들에게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알고 보니 과거에 쇼핑몰을 운영해 보셨던 자영업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현재는 대기업에서 19년째 근속하시면서 거의 만 20년 가까이 근속하시면서 그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어느 날 우연히 운명적으로 인스타그램 릴스 하나가 눈앞에 나타나는 바람에 이분의 삶이 뒤집힌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십니다. 뜨거운 열정과 진정성으로 사업 시작 5개월 차에 또 친한 지인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굿뉴스도 갖고 계신데요. 아, 우리 여러 F들을 울리실 분입니다. 우리 H그룹의 멤버 베티를 화면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베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티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러블리한 에너지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베티 여러분들에게, 멤버님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H그룹에서 유니크함을 담당하고 있는 베티이고요. 소개해주신 것처럼 지금 저는 회사에서 19년째 일을 하고 있고, 마케팅 조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 산하에 팀원을 두고 그 팀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돕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운명처럼 릴스 하나로 이제 제 인생에 훅 들어와 주신 H그룹 덕분에 네트워크 마케팅 문외한이지만 지금 네트워크 136일 차더라고요. 그런 베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D 플러스 이런 거 세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136일차 되셨다고 합니다. 아, 너무 에너지가 통통 튀시고 참 존재감이 있으신 베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19년째 근속이라는 것이 전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엄청 큰 리스펙을,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만큼 이제 지속할 수 있었던 그 긴 세월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업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보셨을 때 이제 베티의 에너지는 이제 내가 심장이 떨리는 일을 할 것 같은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이제 쭉 근속해 오셨다는 거는 분명히 매력을 느끼고 또 이제 성취감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근속하셨던 베티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베티의 경우는 PM 주스, 이 제품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아니면 사업 기회를 먼저 경험하셨어요? 저는 제품이었죠.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드라마틱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원래 제가 이제 많이 멤버님들이 보셨겠지만 남들이 뭘 추천하면 다른 평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경험해보자. 분명히 좋은 게 있으니까 추천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꼭 경험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편인데 PM이 5년 전에 그렇게 다가왔었어요. 되게 좋다. 근데 진짜 처음 듣고 보고 접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 저는 그때 약간 광고가 더 잘 되어 있는 기성 제품인 약들을 섭취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받았지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네? 이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말
모든 타이밍이 운명처럼 제가 2024년 1월에 전주에 거주하는데 광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 사실 출퇴근 시간 중에 출근 시간만 2시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주 양육자이기도 하고 양육하는 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 광주에 사택을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끔 돕는데 그걸 고사하고 장장 2시간씩 출근 시간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매일 울면서 정말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세팅할 거 세팅하고 6시 10분에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차를 운전하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체력이 쇠약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만 믿고 버스를 타는데 밥을 먹고 버스를 타기는 또 되게 난처한 상황이다 보니까 약을 믿고 이제 그런 약들, 건강기능 제품이겠죠? 그것들을 믿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3개월 차 정도 됐을 때 한꺼번에 간 수치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약을 중단해 보자. 그래야 수치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선 약을 끊어야 되겠고 그렇게 버텼을 때 이석증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석증은 2013년도에 처음 발병하고 지금 계속 제가 이겨 나가야 되는 제 고질병이긴 한데 그때 약도 먹을 수가 없고 이석증 때문에 쓰러지고 그러면서 같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PM 주스는 주스다 보니까 간에 무리를 주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PM을 챙겨 먹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어디다 말할지 모르니까 쿠팡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먹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먹는지 모르다 보니까 아까 에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먹기만 했죠. 정말 믿어보자라고 해서 먹었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석증 자체가 귀에 있는 전정고리 기관에 있는 돌이 빠져나갔는데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제자리를 못 들어와서 제가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지병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준 걸 제가 느낀 거죠. 깨달았어요. 근데 3월부터 꾸준히 먹다가 제가 리스토레이트를 감기에 걸려서 뜨거운 물에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뜨겁게 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어, 이게 뜨겁게 먹어도 되나? 비타민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스타를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업라인 토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어요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쉽게 다가오고 이렇게 먹는 거구나. 먹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는 지금 2024년을 보냈다 보니까 그 토니 릴스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매월 매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꿈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저한테 정말 그 잠을 그때는 줄여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새벽에 큰 울림을 줬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간을 영위하면서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 업에 현타가 왔어요. 그리고 PM 자체는 저한테는 정말 생명 동아줄처럼 저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생 먹기로 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사업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보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1월 달에 처음에 여쭤보게 된 이유는 제가 11가지 수강을 했거든요. 뭐 해외 구매 대행부터 부동산, 경매, 제가 굉장히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11가지를 다 검토를 했을 때 통일된 키워드는 무조건 무언가를 판매를 했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제 재능을 팔던 아니면 제품을 공급을 하던 간에. 그래서, 판매는 판매인데 다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다 보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토니한테 물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DM 보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DM으로 여쭤보니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처음 나눴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저한테 주신 질문이 매월 300만 원씩 들어온다라고 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라고 했는데 제 꿈이 이제 일렁일렁 올라왔어요. 나는 글을 쓰고 싶지. 작가가 꿈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뭘 하고 싶니라고 저한테 물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울림 때문에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자기계발서를 하루에 한 권씩 읽어 치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사업가를 넘어서 투자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고 나서, 아,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제가 유토피아로 가는 우주선을 탄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네트워커지만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큰 포부가 생겼던 순간인 것 같아요. 브라보! 해야 될 것 같죠? 와, 여러분, 진짜. 아, 저는 그 베티의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저격하셔가지고, 눈물이, 저 F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 진짜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아, 근데 정말 PM 제품이 정말 베티한테 이 정도로 정말 베티를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영향, 임팩트가 있었는지는 사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기회라는 게 항상 그 위기랑 같이 오잖아요. 이게 참 인생의 베티의 타이밍에 맞게 우연히 운명적으로 여기까지 이 인터뷰 하시는 자리까지 또 오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하신 표현 중에 유토피아로 가는 우주선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전 진짜 되게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딱 제대로 알고 알았을 때, "헉, 이거 내가 찾던 건데? 약간 이렇게 변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보다 보니 이제 그 지점에서 만났을 때 정말 유레카였었던 기억이 저도 저의 처음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인터뷰였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리스토레이트를 따뜻하게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고객들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서 찾다가 어느 날 우연히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주는 그런 릴스에 이렇게 진지한 연결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정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지금 베티를 봤을 때 정말 열정 넘치시고 또 뭐 PM 제품이 이렇게 나를 살렸고 막 사업적으로 11가지 중에 검토했을 때 베스트였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언제나 그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를 또 키우고 계시다 보니까 베티가 결정적으로 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 이거 진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계기는, 어, 제가 그 4천 명 정도 되는 저희 회사가 콜센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직은 되게 탄탄하긴 한데 유연하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가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염증을 출퇴근을 3시간 정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시간 제약이 있고 공간 제약이 있는 곳에서 내 잉여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하는 게 맞는지도 되게 많이 현타가 왔고, 그 부분이 많이 자극이 된 거예요. 토니가 그렇게 하는 릴스에서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다. 그리고 제가 제 스토리도 다루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건데, 정작 그걸 못하고 나를 갈아 넣어서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인색해지는 거예요. 다정한데, 다정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했고,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제가 좀 이 내용을 수정하면서 또 다시 들었던 생각은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타이밍 맞게 해준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과 환경을 바꿔봐라. 그래야 맨날 논하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H에 와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고, 이 고급지다는 말은, 이제 그냥 생활에 막 쫓겨서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전하는 게 저는 늘 전율을 느끼는데, 그게 엿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인스타 스토리라든지 보여주시는 그런 피드에서, 아,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저런 거였다라는 걸 막연하게 느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제가 우리 멤버들 앞에서 바이럴에 신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를 시도하는데 가치를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따졌을 때 가치가 있는 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떠나서 계속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 타이밍이 지금이구나 생각이 됐고, 사실은 이제 2025년도에 다시 전주로 발령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2024년 11월 22일에 처음 첫 미팅을 토니랑 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발령 안 되면 그냥 육아휴직 쓰고 1% 무모함이 막 치솟은 거예요. 그냥 생업으로 가보자. 이거 뭐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좋은데 좋다라는 거 전파만 하면 될 건데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토니가 그건 안 된다. 생업을 그러니까 만약에 생업을 포기해 오리고 이게 아니라 그러시기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했어. 오히려 올인하라고 했으면 고사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아, 참, 대본대로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래. 아, 농담이고, 베티가 말씀해주신 것이 찐인가 봐요. 그, 아까 얘기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네트워크 마케팅 결정하게 된 계기가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현실적인 현타라고 하는 현실 점검이 되었고, 또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한 가운데, 심플하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심플하게 고 하기로 했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고, 이게 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전에 이제 다른 그룹에서 이제 느꼈던 문화는 투잡을 하는구나. 아, 아직 비전을 아직 다 못 보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좀 평가하기도 하고, 전업을 하면 막, 와, 막 박수를 쳐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결단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게 진짜 되게 초반부터 이렇게 훅 들어가서 이제 장기전으로 회복하는 내적 회복, 경제적 회복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토니가 이렇게 워워하고 다시 이렇게 가이드를 주신 부분이 H그룹의 가이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신뢰가 된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이제 토니구의 구주부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우리 베티의 퇴사자 인 더 하우스 그 컨텐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응원하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베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큰 조직에서 이제 산하로 팀원들을 리드하고 계신 리더의 위치에 계신데 대기업에서 그 세월을 또 몸 담으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티가 그런 이제 내공과 경험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H그룹에 들어와서 여기서 느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 H그룹에서 경험하면서 어떤 조직 문화를 느끼시는지 또 신규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H그룹 문화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쵸 팀장을 오래 하면서 사실 팀의 균열은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와해가 비롯되는데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태도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팀이 원하는 방향을 지향하거나 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H그룹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건 너무나 밝은 에너지. 사실 회사에서 내가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미지가 그러하면 우선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일이 주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계속 힘듦이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투명하게 조직이 탄탄하게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을 주긴 어려운데 H그룹은 달랐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계속 저도 지켜본 시간이 8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사실은 억지로 되는 것과 진심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저렇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까. 나도 여기에 끼고 싶다. 멤버들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정말 운명적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는 2024년 11월 22일에 결정하고, 저희 송년회가 12월 중순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 나를 알릴 수 있고 내가 직접 우리가 온라인 그룹이지만 오프라인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3시간 걸려서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갔는데 멤버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냥 제 예시로 말씀드리면 누군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는 걸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민 자체의 액션에 숨어 있는 마음을 알고 표현해줘요. 아, 손 내밀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켜켜이 쌓여서 온 우주가 이 그룹과 이 조직을 잘 되게 돕는 일인데, 한 끗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낯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환대를 받고 그렇게 서로 웃고 일하는 걸 보면서 평생 가자. 이렇게 일하고 일 얘기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나에게 주어진 건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의 품격과 말의 힘이 굉장히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얼굴 표정 보지 않더라도 글과 말이 주는 힘이 온라인에서 100% 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걸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저희 멤버들의 제가 같이 그룹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H그룹의 문화이자 시그니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지금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저 댓글 보느라. 여러분, 제가 화장품을 좀 바꿨는데, 얼굴이 빨개진 게 티가 안 나네요.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 와, 정말, 결국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결국 조직의 문화라는 거는 뭐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어떤 개인기 뭐 이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총체적으로 누적돼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H그룹 모든 멤버님들의 진심과 뭐 성품과 뭐 부족한 점마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놓고 서로 이렇게 다시 반성하고 응원하고 이런 소통하는 문화조차도 저희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제 베티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뭔가 같이 잘 되고 싶은 좋은 오지라퍼 그런 게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굉장히 결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드립니다. 그런 게 너무 느껴졌어요.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요. 베티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뤄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베티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또 선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사실 단기, 장기 계획을 좀 많이 세우고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지금 45살이니까 65세, 20년 뒤에는 세계를 순회하면서 저처럼 머뭇거리거나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세우지 않고 사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치적으로 월 1억 이상 후원 보너스를 받고 패시브 인컴을 받으면서 이 제품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스토리가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 돕는 일을 할 건데, 그 돕는 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돌아보면 40대가 돼서 노인의 삶을 먼저 살고 있는 사람 주변 분들이 있어요. 이러함은 내가 얼마를 벌지 이미 예측이 되는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큰 꿈이나 비전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순에서 절약하고 아끼고, 뭐 그것도 너무나 좋은 삶이지만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우리 팀원들에게도 그래요. 너 만약에 월 1,000만 원씩 받게 된다면 뭘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백수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업이나 아니면 다른 비전 제시가 맞지 않지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저는 제2, 제3의 엔진을 가지고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저의 산하 팀원 리스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투잡을 유지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정말 그 아까 수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어딘가에서 뭐 그 종교나 세계관 뭐 이런 게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삶에 대한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감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싶고, 그거를 이제 스스로 잘 삶을 누리게 하는 자선 사업가가 꿈이고, 이 모든 기록은 우리 그룹의 역사책으로 남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와, 댓글 나중에 꼭 하나하나 꼭 확인해 보세요, 베티. 진짜 너무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정말 파워풀한 비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F들 휴지 가져오세요. 휴지 지금 타이밍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 사람의 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고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반짝반짝해지는 그 눈과 에너지와 되게 예뻐져요, 사람이. 뭔지 아시죠, 베티?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네, 베티의 꿈을 H그룹이 또 응원한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에요. 동일한 질문인데요. 베티처럼 6개월 전에 베티처럼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검토하고 계신, 또 지금 막 아까 베티처럼 막 11개가 검토하고 있다가 이제 딱 네트워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돈 얘기를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돈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사실은 돈이 있어야 생활이 일궈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최소 생계 비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내 꿈을 펼치고 가족들과 시간을 영위하는 데는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돈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고 돈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진 않은데요.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돈 이야기 왜 싫어? 돈을 이야기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시간당 급여가 월 10,000원이, 아니, 시간당 10,000원이면 24시간을 다 일했을 때 24만 원? 한 달이면 720만 원의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쉬고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줘서 내가 소득이 벌린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가치를 올리는 거.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새로 대학을 가고 또 뭐지 자격을 취득해서 어딘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변호사나 뭐 의사 그런 직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선망이 대상인데 그런 제 지인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마케팅이기 때문에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비단 비교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나 자신을 블렌딩하고 내 자신이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서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PM은 당연히 저희가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자선하고 그게 돈이 되고 그게 내가 비단 어딘가 출근하거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의 문을 열고 싶다라면 두드리세요. 저도 열어드릴게요. 문이 또, 아, 이거 저는 인터뷰 들으면서 1588 PMPM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1588 PMPM. 아니, 이게 쭉 감동 주시다가 갑자기 뼈 때리는 돈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고 돈은 잘못이 없잖아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느냐. 좋은 동기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돈은. 그래서 그 베티의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 되게 좋은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베티가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H그룹 멤버들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 경주에 와 있거든요. 온라인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명이 태양광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제가 태양광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만의 색깔을 낼 수 있게 늘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멤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얼만큼 진지하고 되게 좀 무겁게 살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겁게 눌러주고 노력하고 사는 건데 이 말씀을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저희가 시스템이잖아요? 뭐 기계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기계는 윤활유가 있어야 이렇게 돌아가는 삐걱거리지 않겠지만, H그룹 멤버들은 스스로가 윤활유가 되어서 서로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요. 그래서 같이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런 좋은 동료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소리로 다 들으셨죠? 약간의 이렇게 직직직한 부분이 있었지만, 베티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베티의 꿈을 응원하면서 또 폭풍 성장하셔서 또 다음번 인사이드 H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베티. 감사합니다. 네, 베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죠. 우리 H그룹의 미팅은 거의 뭐 상대성 이론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시간을 초월한다. 거의 영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마지막 패널분을 모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말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분이 아이 셋의 엄마인지, 그리고 또 말하기 전엔 모릅니다. 이분이 현업 대학병원 간호사로 투잡을 하고 계신 걸 모릅니다. 왜냐면 그냥 목적을 딱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냥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쪼개고 핑계 없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시는 뉴비들의 표본이 되어주시는 6개월 차 멤버를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핑계 없음의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분을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우리 화면으로 엠마를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엠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워킹맘이자 지금 H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엠마입니다. 저는 2014년 이제 10월에 이제 입성을 해서 이제 6개월 차에 들어서 있는 중년 신규입니다. 중년 신규 깨알같이 귀여운 멘트 네. 하셨는데 엠마 오늘 엠마가 오늘 인터뷰인지 모르셨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긴장하시고 오늘 리허설인가요?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리얼을 띄고 계십니다. 네, 많은 마음으로 응원 보내주시고요. 우리 엠마가 현직 간호사로 이제 이분도 다들 보통이 아니세요. 한 직장에 지금 20년을 넘게 근속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누군가에게는 꿈의 직장, 꿈의 직업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너무 잘 키워내고 계시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교는 좀 의미가 없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누군가 부러워할 수 있는 뭐 그런 삶을 이렇게 보이기에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엠마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H그룹에 조인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실 먼저 한번 만났다가 지금 진행을 했는 상황이고, 제가 제일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난 건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제 막내 아이를 2017년에 낳았는데, 그때 아이를 놓고 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놓고 1년 있다가 또 수술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에게서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제품을 전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뭐 알아서 뭐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매니아가 되면 누구든지 이게 수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는 그 순간에 조금 반짝거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고 시작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실제로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한 4년 정도 조금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깜짝하셨던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네요. 열정적으로 한 4년 정도면 그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그 음, 시간이거든요. 4년이. 네. 굉장히 뭔가, 열정을 갖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90년대 때 한참 막 성행할 때 음, 그때 성공했던 전략으로 2000년대에도 이제 쭉 진행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이 들어왔음에도 오프라인을 고수하는 약간 그런 전략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클래식한 전략이라고 네.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리 엠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H그룹에
N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하는 멤버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또 이거를 PM이나 이제 H그룹을 밖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바라보는 분도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나, 뭐,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던 경험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이거 음. 했지만 내가 못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첫 번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 나 이거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 라고 결정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되게 음.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유통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자산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마음에는 늘 있었었거든요. 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배움이라든지 그 성장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 에너지가 저는 제 삶에서는 굉장히 활력이 있고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으면 이게 죄책감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딱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도 했고, 그런데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막 스스로 제품을 사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물음표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이제 파트너에게 복제를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전에 사실은 이제 같은 N사에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던 저의 업라인이신 이제 신라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H그룹이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것이 이제 H그룹의 조직 문화가 저는 너무 남다르다. 유니크하고 굉장히 이게 오피셜한 이런 분위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이게 조금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1년 전에 팀원들이 이탈 없이 이제 N사에서 PM으로 그냥 다 이렇게 이동했는 걸 보면서 사실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해? 가능해라는 게 저는 조금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더 이제 좀 집중해서 사실은 저는 모니터링 했던 것 같아요.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근데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제 누구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매력적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이제 신라에게 똑똑 이제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또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아, 슈나를 5년 동안 지켜오셨구나. 저는, 몰랐네요. 오늘 모르는 스토리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랜선으로 많이 이제 자주 보는, 사실 저도 이번에 엘렌 봤지만 엘렌이, 아니, 1년 반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온라인으로 매일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게 엄청난 세뇌가 있거든요. 좋은 세뇌.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N사에서 이렇게 옮겨갈 때 팀원 전체가 같이 옮겨갔다는 부분이 저희 H그룹 성장 드라마 제 8화에 있는 명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셔서 음. 네,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 엠마에게도 그 장면이 트리거가 되셨다는 게 다시 한번 그때가 생각이 또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신중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셨는데 입문 교육하고 저희가 이제 인턴이라고 표현하는 수습 기간 3개월 있잖아요. 그렇게 또 지나고 또 6개월 차에 접어드셨어요. 엠마가 벌써 6개월 차인데 요즘 인스타에서 문의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지난달에
누적 100건의 문의를 받으셨다고 제가 지금 숫자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온라인으로 성과를 내고 계신데 막상 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음. 과거에 하셨던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 전략이랑 H그룹의 온라인 소셜 경영 매뉴얼 이 전략이 진짜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H그룹과 사업을 할까 말까 이제 밖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막연한 어떤 온라인에 대한 두려움? 뭐 음. 그런 것들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엠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온라인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음. 막상 해보니까 어떠신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재밌는지 어떤 걸 느끼시는지 그 자체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음. 엠마의 소셜 경영 6개월 차 디테일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 H그룹에 조인하게 된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그 전략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예, 이게 어디에서 볼 수도 없는 사실은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 인스타 기반으로 해서 소셜 경영을 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 진짜 과학적이다. 그리고 텐코어가 그 9개의 이제 소셜에 그대로 다 담아져 있고,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라든지, 뭐 제품 정보, 관리, 이런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사실은 개인 계정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했지만, 얼굴을 보이고 내 목소리를 이렇게 내 비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얼굴을 안 보이고, 진짜 풍경의 사진을 계속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기소침해져 있었었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었지만, 제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이제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자. 그런 마음들이 좀 잔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셜 경영만큼은 정말 놓치지 말자.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진짜 쪼개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힘들지만 이제 삶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H그룹을 통해서 내 자산이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씩 구축되어 간다라는 게 정말 저는 확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제가 이제 풀타임에 지금 일 본업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고 또 이제 애 셋을 또 같이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원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대학원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어, 늘 잠이 부족합니다. 아, 늘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잠과의 사투를 늘 벌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돈이 이렇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이 나를 조금 재건한다, 나를 세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제 경제적인 흐름의 시야를 조금 넓게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전에는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휘둘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조금 이성적인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적인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저희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재정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엠마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이거 아세요, 혹시? 갑자기 우리 이렇게 옛날 개그가 생각나지? 죄송해요. 다 핑계 없습니다. 저 대학원이요? 와. 원래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쁜 사람한테 일 시키면 빨리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끝점을 인생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는 인생의 밀도가 다른 것처럼
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거 마지막을 생각하고 임하는 사람의 그 임팩트와 이 깊이나 이 에너지는 정말 다르거든요. 엠마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고 계시네요. 음,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뒤에 내려놓고 대본 다 먹어라, 까먹었어요. 앵아에.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음소거를 해제하는 것도 까먹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너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엠마가 그 풍경 사진 막 올리고 사물 사진 올리시다가 저도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출근길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엠마예요. 이렇게 엠마 대구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엠마예요. 이렇게 서울 대구 사투리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 지금 출근길에 소셜 경영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게 너무 스마트하게 잘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되게 어색하지 않고 파워 칵테일이 바쁜 엄마들에게 얼마나 이 56가지 과일, 야채 성분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걸 한 번에 3분 만에 먹을 수 있잖아요. 출근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케팅을 하시는 걸 보고 이분 진짜 기대된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달 굿뉴스가 있죠. 엠마가 세일즈 매니저 승급을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입문한 지 3개월 차 만에 이 PM의 값진 신인상을 이렇게 이뤄내셨는데 소감이 궁금하고 또 이제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셨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 사실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조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H그룹을 들어오면서 부계정으로 해서 0으로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완전 0, 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 인스타에는 사실은 지인이 없습니다. 지인이 없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지 마케팅으로 사실은 조금 많이 풀어나가는데, 어, 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늘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24년 10월 21일에 첫 입성을 하면서 이제 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0에서 시작할 때 H그룹 소셜 경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되든 말든 그 시간에 올려야 할 것은 올리자. 올려야 될 것은 올려야 된다. 그거고. 그리고 무조건 지금은 내가 질적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양으로 승부 보자. 그래서 스토리도 사실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진짜 뭐 하루에 한 8개 이상은 늘 올렸던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실제로 저의 업라인이 이제 신라의 기획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긴 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기획 안에서도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냥 움직여야 된다. 예, 제 생각을 섞는 순간 이제 뭔가 이게 흐려지기 때문에 그냥 액션. 그래서 그날 퇴근해가지고 애들 다 돌보고 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돌렸던 영상도 퇴근하고 밤 10시 넘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이제 또 계속 이제 생각만으로는 사실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선은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금 사실은 팔로우하고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광고. 광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조금 계속해서 조금 돌렸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가 났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 참 신기했던 거는 연락이 오는구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쭉 해보니까 한 100건? 네, 100건 정도 되면서 그 100건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소통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해주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H그룹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소통됐던 그 플로우들이 이제 정말 유용하게 잘 쓰였고 정보방이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포인트가 저한테는 이번에 사실은 승급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H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진정한 팀 레버러지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팀 에너지고, 그리고 나 같은 육아맘이나 워킹맘들이 사실은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안내이기도 하고 이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하고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도를 갖추고 내가 배우고 행동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큰 교훈을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얻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정말 이 뭐랄까 실전 꿀팁이죠. 그죠? 너무 많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양을 뽑을 시기에서 질을 고민하면 사실 너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그런 퀄리티를 고민하면 동기 저하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원래 잘 찍으시는 분들은 아마 뭐 물론 타고난 감각도 있겠지만 그 감각을 유지하기까지 뭔가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쓰셨을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몇 천만 원을 디자인 대학교를 보내주셨고, 제가 찍는 뭐와 이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경영을 전공하실 수도 있고, 뭐 각자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저희의 매뉴얼이 있고, 그걸 반복했을 때 네트워크에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레버리지 매뉴얼 자체가 저도 다시 한번 또 뜨겁게 확신이 드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어, IMM도 스치고 내년에 또 유럽에 같이 가 계실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옷을 미리 사두시라고 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시고 싶으신지 너무 설레이는 인터뷰인 것 같고요. 엠마 얼굴 너무 예쁘시죠? 무슨 수면 부족이에요. 지금 네, 네. 아이셋의 엄마이시기 때문에 김현미 언니. 아이도 축하해 주시러 왔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모든 패널의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엠마의 목표가 궁금한데요. 엠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삶을 만들어 가고 싶으세요? 음,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이게 유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란 공간에서 제가 진짜 20살 간 넘었을 때부터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삶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5이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고, 또는 뭐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더 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시간을 제가 정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을 내가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싶다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따뜻한 이제 대낮에 햇살을 맞으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고, 그리고 아이가 돌아올 때 이제 내가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더 좋을 때 실제로 더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음,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그곳이 일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스탑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많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서 이제 현역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가 현역에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행하는 곳이 또 다른 나의 일터가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음, 지금 댓글도 난리 났습니다. 폭풍 공감을 받고 계신데요. 이 현역이라는 단어가 또 저는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사업 기회가 정말 많은 가치를 주는 것 같아요. 엠마의 말씀 들으면서 안 그래도 이 서정적이고 따뜻한 영상이 막 그려지는 엠마가 어딘가에 가서 같이 막 치앙마이 2달 살면서 있다가 동남아 말고 이제 또 반대편으로 가볼까 해서 저기 남들이 모르는 어디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여행하실 것 같고, 우리 H의 월드 스쿨링을 꿈꾸시는 엄마들이 꽤 계시잖아요. 음, 되게 엠마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이제 그런 걸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진짜, 엠마의 꿈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엠마처럼 N번째 막 네트워크 음, 마케팅 사업의 도전을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음. 해주고 싶으실까요? 아, 우선 무엇이 그렇게 망설여지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망설인다라는 뜻을 제가 사실 한번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니까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사실은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결정을 못하는 게 망설여진다라는 뜻인데, 비전을 보셨다면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시스템과 굉장히 멋진 팀워크 있는 이 단단한 H그룹에 검토해 보시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동하시면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열리고 또 움직여지니까 해보시라. 사실은 우리 삶이 그닥 길지 않거든요. 어, 네. 1588 PMPM. 네, 지금 바로 문의 주시고요. 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H그룹의 문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뉴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저희는 정말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는 그 온앤오프가 확실한, 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이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세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셀프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돈이 막 부어져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끔 훈련을 같이 하는 조직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처음을 기록할 수 있는, 마치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에 나오는 아이들 영상처럼 이 뉴비 네 분의 2025년의 4월에 H의 뉴비들의 어떤 기록을 소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이제 이런 회상을 할 수 있는 미래가 빠르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도전함에 있어서 사는 곳, 국경, 경력, 나이,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 사업의 매력과 또 우리 H그룹의 문화를 또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인사이드 H. 우리 엠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엠마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8개월 만에 돌아온 인사이드 H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타이밍이 지금이지 않을까, 태도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 하단에 오늘 패널분들의 인스타그램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가셔서 좀 둘러보시고 용기 내서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인사이드 H의 인터뷰를 하시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또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